자, 봅시다. 아이고. 자, 우선 이제 전기화학 할 때 이제 많이 필요한 개념 중에 전하량인데요. 전하량 이제 electric charge. 자, 이 표현을 보면 우선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E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뭐 크기는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의 전하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음전하를 갖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 크기는 대략 이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전자 전하량 크기 알아낸 사람이 밀리컨. 바로 밀리컨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라는 게 있죠. 물리 시간에 배웠죠. 근데 그 실험을 통해서 대략 저 정도의 값을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숫자가 종종 나올 예정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유명한 파라데이 상수. 파라데이 상수입니다. 자, 파라데이 상수는 바로 전자 1몰의 전하량 크기를 파라데이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쓸 때 어떻게 쓰냐면 F 이렇게 쓰는데 의미는 뭐냐면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에다가 NA를 곱해줘요. NA가 뭐임? 이 아보가드로수. 그럼 대각 구해놓으면 전자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고요. 이 아보가드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거든. 그리고 아보가드로수 단위는 뭐죠? 단위는 몰의 역수. 좋습니다. 그래서 쟤를 쭉 계산하면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96485 쿨럼 퍼 몰.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요 데이터를 기억해 두시고 기억할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필요하면 문제 줄 테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의미는 뭐냐면 전자를 1몰만큼 모아 놓았을 때 그때 전하량을 이 정도 쿨럼이라고 한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하량 표현. 이게 보통 이제 물리 시간에 전자기학을 배우면 전하량을 보통 Q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Q. 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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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니 이름이? 규현이? 규민규요? 임규요? 임균규요? 임균규? 임규민규? 뭐라고요? 이름이 규민규요? 그러면 규민. 임규민. 임규민규요? 임규민규요? 임규민. 왔어요. 왔어요. 그래요. 고마워. 야, 임규민규. 임규민규 고마워요. 반가워요. 그렇지. 좋아. 좋았습니다. 좋아. 베인 안 왔어요? 베인 밥 먹고 있다고요? 뭘 먹고 있다고요? 베인이 안 오는 거야. 자, 보자. 왜? 왜요? 자, 보자. 왔어. 베인.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진짜로요? 봐. 나도 해볼래. 그래서 이거를 등에 대요? 등에 댄 다음에 등에 댄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 같은 거 껴요? 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원하긴 하다. 시원하긴 하다. 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게요. 여기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등에 이렇게 되겠네. 오, 신기하다. 그래요? 야, 희한한 도구가 많군. 좋아요. 알았어요. 예쁘긴 하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전화량에 대한 화학에서의 표현은 자, Q라고 쓴 다음에 보통 이제 이렇게 써요. NEF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F는 뭐였죠? F는 아까 그 패러데이 상수를 뜻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NE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E를 빼기도 하는데 그냥 뭐냐면 전자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몰수에다가 패러데이 상수를 그냥 곱해서 바로 전화량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디 갔어?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자, 마이너스 부호를 쓰는 거는 이건 뭐 때문이냐면 바로 전하량의 방향이라 할까요? 방향 표현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성자를 플러스 전자를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그 뭐냐면은 전하량의 부호 방향을 앞에 빼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별거 아닌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전자 2몰의 전하량을 표현해라. 그러면 뭐 Q 한 다음에 마이너스 써주시고 2몰이니까 2 곱하고 그다음 패러데이 상수가 96485니까 요걸 계산해 주시면 몰 약분되고 전하량 쿨록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화학에서 1몰이라는 개념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학에서의 전하량 표현은 이런 꼴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다. 자, 그다음 한 장 넘겨서 이제 1.2. 자, 전기 에너지. 자, 우리말 번역은 전기 에너지고 영어로는 electric work이라고 쓸 수 있죠. work? 중국 요리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work이죠. 그건 아닌데. 자, 어쨌거나 이제 첫 번째 1 정기적인 일. 자, 정기적인 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W 한 다음에 QV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 전자기학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본 적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Q가 전하량이고 V가 이게 이제 전하량이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요 V 이게 이제 전위차 뭐 전위차라고 번역해도 되고 뭐 전압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물리학적으로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개념이에요? 약간 있나? 전압 같은 말이에요. 이거 무슨 차이가 약간 있어요? 같은 거죠, 그냥 뭐 같은 거죠. 하여튼 그건데 이제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학문마다 관습이 약간씩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하량을 화학에서는 요 앞에 썼던 것처럼 마이너스 NF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이제 전하량 표현 마이너스에 전자 몰수의 패러데이 상수로 바꿔주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전위차이죠, 전위차. 요걸 또 화학 관습에서는 E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묘하게도 전자기학에서 E는 그거 전기장색이죠. 전기장색인데 화학에서는 그걸 또 이제 전이차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학문마다 약간 관습이 달라서 그렇다. 그래서 화학에서의 정기적인 일은 이렇게 마이너스 NFE 이렇게 된다는 걸 그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다. 아시겠죠? 저희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전기 에너지는 누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바로 깁스 에너지. 요거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깁스 에너지하고 이제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거 기억나요? 연력학에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 막 했었죠. 표형상수 할 때도 했었고. 그래서 연력학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을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자, 그래서 그대 걔를 자, 보통 이제 내가 내부 에너지라 표현하는 거. 자, 내부 에너지 변화량 펀더먼셜 이쿠에이션 뭐였어요? 바로 TDS 마이너스 PDV였죠? 기억나오? 뭐 저번 시간에도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저희 내가 무슨 얘기했지? 탄소세요. 아, 탄소세 맞죠? 탄소세 하면서 할 때 이것도 했는데 이거 같은 기억해야 돼. 그런데 이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에 여기 꼬랑지에 뭐 하나 더 붙는데 D 뭐? 그렇지. DW? 그냥 W? E DW가 제가 꼬랑지가 따라 붙는다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이 뒷꼬랑지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일은 일인데 어떤 일? 비팽창일. 그래서 보통 그 연력학 그냥 팽창일만 따질 때는 이 부분이 생략됐었죠. 이 부분이 생략돼서 이거 생각 안 하고 사실은 PDV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쪽이. 요게 무슨 일인 거예요? 뭐야? 팽창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팽창률만 고려를 하지만 실제로는 비팽창일도 고려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누구 얘기를 또 해보고자 하냐면 H라 썼으면 얘를 엔탈피라고 할 수 있죠. 탈피, 엔탈피. 알겠죠? 그렇죠? 그래. 승윤은 헤어가 많이 길었네요. 승윤 이제 다시 또 짧게 할 생각 없어요? 아니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또 베인 닮고 멋있잖아요. 나 승윤이 베인 닮을 때 되게 멋있던데. 그래요. 뭐 그래 하여튼 그래. 옛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자, 어쨌건 엔탈피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엔탈피라는 물리량의 정의는 뭐죠? 정의? 그렇지. 정의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PV 요거였죠? 요거였죠? 이거.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요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PV의 고배 변화량이다. 이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엔탈피 변화량은 TDS
마이너스 PdV 더하기 dWE 여기까지가 엔탈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고, 자 고배 미분이니까 PdV Vd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뭐가 샥샥 약분이 되냐면 요래 요래.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뀐다? TDS VDP DWE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역이 되는 내부 에너지의 이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G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하려고 하는 깁스 에너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깁스 에너지가 또 정의가 어떻게 돼요? H 빼기 TS죠. 이게 깁스 에너지의 정의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도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은 엔탈피 변화량 빼기 TDS 고배 변화량. 그럼 이때 DH 엔탈피 변화량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쇽 넣으면 DG는 TDS VDP DWE 빼기 TDS 마이너스 SDT. 그럼 밑에 또 나가리 되는 게 얘하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SDT에서 얘하고 얘가 나가리. 그럼 여기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VDP 마이너스 SDT 더하기 DWE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DG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거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제 어디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짜잔. 자, 1.2 전기 에너지에 자, 깁스 에너지 체인지. 자, 여기서 첫 번째 펀더먼셜 이쿠에이션 했고요. 그 펀더먼셜 이쿠에이션이 델타 G가 DG가 TDS 마이너스 SDT DWE. 자, 이때 조건을 하나 겁니다. 어떤 조건을 하나 거냐면 뭐라고? 그죠. 두 번째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거느냐. 네, 맞습니다. 네, 왜? 내가 뭘 잘못했죠? 뭐 또 썼잖아. VDP SDT. 오케이. 자, 이제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거느냐? 바로 등 앞 조건을 여기에 걸어줘요. 등온 등압 조건을 여기다가 딱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등압 등온 조건이라고 하는 건 온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압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등온은 온도 변화가 0이다. 그리고 등압은 뭐가? 압력 변화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온도 변화도 0이고 압력 변화도 0이야? 그럼 온도 변화도 0이고 압력 변화도 0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나가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도 나가리, 얘도 나가리. 그럼 뭐만 남아? 덜렁 얘만 남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D, G 여기다가 이제 PT 이렇게 이제 아래 첨자를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압력이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를 이렇게 아래 첨자로 PT로 써주는 거야, 그죠? PT 이렇게 하면은 결국 뭐만 남는다? DWE 얘만 이렇게 남는 거죠. 자, 이 얘기도 역시 여러 번 했었는데 등온 등압 조건이라는 게 김민규? 왜요? 아 진짜로? 좀 졸렸어요? 미안해요. 진짜로? 뭘 충격을 받아요? 예? 무슨 슬픈 일이요? 에? 뭐라고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스포츠 팀이 졌다고요? 저기 다녔으면 슬퍼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댄스 스포츠? 어떤 스포츠요? 그래? e스포츠요? 그렇구나. 아유, 우리 민규가 또 나름의 또 어떤 그 취향이 있나 보네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저 누가 좌요? 주황이? 주황. 그래요? 뭐라고요? 제도 습관인가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자. 자, 그래서 이때 여기 이제 등온 등압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는데 등온 등압이 사실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등온 등압이라는 게 바로 이게 지구 조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지구.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켜고 전화를 휴대전화를 켜고 잠깐 켰다가 툭 껐다고 쳐봐요. 그죠? 한번 스위치 온 했다가 뭐 쓱쓱 문자 하나 보고 그냥 툭 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짧은 1, 2초 사이에 우리 대기압 바뀌어요? 그냥 크게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 1, 2초 사이에. 그러면 내가 지금 정기적인 일을 구동하고 있는 이 장비가 일정한 대기압 쪽에 계속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럼 일정한 대기압에 계속 눌려 있는 상태가 유지될 테니까 내가 사용하는 정기적인 그 모든 상황이 일정한 등압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그냥 1, 2초 정도 슬쩍 봤다가 다시 꺼버리면 전화기가 뭐 특별히 온도가 변해요? 물론 전화를 오래 쓰면 어떻게 되겠죠? 오래 쓰면 약간 뜨거워지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그거는 전기 에너지 자체의 문제보다는 생성된 전기 에너지가 전화기 내부를 흐르면서 전화기 자체의 그 내부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기적인 상호작용만 일어나면 온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인 상호작용이 벌어질 때 적어도 짧은 순간이라고 하면 충분히 온도 변화, 압력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지구 환경 조건을 뜻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압 등온 조건은 뭐 되게 귀한 조건이 아니고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적분해요.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거시적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역시나 얘를 다시 미분을 하면 이런 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 관계니까 양쪽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적분하면 이 표현이 되는 거고 미분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비팽창일을 이제 전형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 비팽창일을 바로 얘가 전기적인 일이다. 그래서 전기적인 일은 전형적인 비팽창일이 되죠.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구동해서 전기 에너지를 쓴다고 해도 내 휴대전화가 막 뚱뚱하게 거나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적인 일이야말로 대표적인 비팽창입니다.
그러면 그 정기적인 비팽창 일 중에 정기적인 일이라고 하면 그걸 앞서 뭐로 표현하기로 했다? 마이너스 NFE로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깁스 에너지 변화를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PT 조건, 얘가 지구 조건에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표현을 종종 이제 또 어떻게 종종 생략을 합니다. 종종 생략을 한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깁스 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자주 나올 예정이니까 우선 저 표현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볼게요. 에이. 자, 세 번째.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기. 자, 영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쓰고 있죠? 그래?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있나? 그래요? 그래. 그거 둘이 같이 가서 뭐 하려고요? 비밀. 비밀.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뭐냐고요? 그래?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산화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옥시데이션. 그 다음 환원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리덕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산화환원 반응은 당연히 따로따로 일어나요?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항상 동시에 일어나서 이 산화환원, 우리말로도 산화환원 이렇게 하듯 영어로도 리덕션, 옥시데이션 이렇게 붙여서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음절이 좀 많아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 줄임말로 써요. 어떻게 줄여 쓰죠? 그래서 이제 환원에 이게 레드하고 산화의 옥스 이걸 따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식을 영어로는 빨간소 반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빨간소 반응.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 좋아. 이게 왜 들어가지? 신기하다. 여러분 학교에는 팔씨름 센 친구 없어요? 진영이가 팔씨름 완전 짠. 진영이가 팔씨름 여기 세긴 해요. 그래요? 네. 진영이가 이거가 장점이에요. 아니 그거 요즘 TV에서 오버 더 톱이라는 프로그램 하거든요. 뭐 하냐면 팔씨름 대회 하거든요. 팔씨름 대회 하는데 그 진짜 운동 선수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막 씨름 선수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진짜 팔씨름 프로페셔널 팔씨름 선수들도 나오고요. 일반인들도 나오는데 와 진짜 재밌어요. 진영이가 뛰어먹어요. 네, 왜냐면 진짜로 대한민국의 괴물 같은 인간들은 다 나와요. 정말. 그 사람들 진영이 손각 두 개로 이기는. 네, 근데 거기에 누구들도 나오냐면요. 고등학생들도 많이 나와요. 고등학생 중에 괴물 같은 이거 왜 딱 사람 옆에서 보면 이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만한 사람들. 팔 이만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 대한민국에 엄청 많던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가지고 뭐 하면은 와. 이기면 얼마 준대요, 근데? 총 상금 1억 뭐 몇 억 되던데. 예. 그래서 정말 볼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막 진짜 유명한 선수들도 많이 나와요. 뭐 대도 아닌 야구 선수들도 나오고. 왜냐면 야구 선수들은 팔 힘이 셀 수가 없거든요. 투수는요?
투수,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은 팔 힘이 약해요. 왜요? 네, 어깨가 좋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운동 방식이 야구 선수는 근육을 끌어당기는 운동을 안 해요. 야구 선수는 이렇게 미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팔씨름을 했을 때 강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운동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네, 대신 운동 선수, 그 야구 선수들은 하체가 죽이죠. 야구 선수들은 이게 허벅지 이만해요. 이만해요. 예. 왜냐하면 야구라는 걸 행하려면 이게 다리 힘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들은 하체 단련을 엄청 해요. 그래서 이게 이만해요. 야구 선수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오히려 상체는 좀 약하고요. 하체가 좀 강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운동마다 이렇게 그게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나오는데 이게 막 저 진짜 막 거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거대한 사람들.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소 실제로 본 적 있어? 소? 네. 학교 옆에 있어요. 아 있어요? 가는 길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맨날 소고기 먹으니까 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소를요 가까이서 보면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진짜로? 이게 소 코끼리 기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렇게 와 이게 있거든요. 그 팔씨름대회 보면 그 느낌이 난다니까요. 그 사람들 보면요 와 이렇게 막 소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와 되게 볼만해.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혹시 이게 잘하는 친구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 여기가 좀 커요. 아 진혁이 좀 쳐요? 그래? 준혁이 저기 서윤이랑 팔씨름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어? 진짜로요? 서윤이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 저 둘이 팔씨름 좋다.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이 산화원은 반응식 레독스 리액션 이건데 아마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닐 거고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좀 했고 학교에서 좀 했으니까 뭐 생짜는 아닌 거고요. 뭐 웬만한 문제들을 풀어봤을 거고 나중에 내가 연습 문제 줄 테니까 쭈르륵 풀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H 플러스하고 H2O로 맞추죠. 그렇죠? 이유는? 왜 산화원은 반응식 맞출 때 물, H 플러스 이런 걸로 왜 맞추죠? 네, 바로 거의 대부분의 산화원원 반응은 수용액 중에서 연구가 된 거라서 그래요. 알겠죠? 물 속에서 연구가 된 거라서 물에 흔한 H2O, H 플러스 이런 것들로 맞추는 거죠. 다만 그 수용액 조건이 염기성일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이제 나중에 최종 상태에서 OH-를 더해서 H 플러스 소거시켜 주면 되는 거죠. 뭐 관련돼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와서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학교 교재에도 나와 있는 문제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겠다 싶습니다. 뭐 이건 뭐 굳이 더 안 해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문제 하나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내 교재에 연습 문제 4라고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왜냐면 내가 이 문제를 좀 좋아해서 그래요. 좋아해서 요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뭘 한번 맞춰보고 싶으냐면 A와 B를 구하시오. 예요. 그럼 난데없는 A와 B가 뭐냐? 이겁니다. 자, 이런 분자가 있습니다. 이 분자의 이름은 바로 바이타민 C입니다. 주황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한데요, 요. 그러면 주황 나와서 바이타민 B12 한번 그려볼래? 그래, 그렇다. 하여튼 주한 대단해요. 자, 이게 바이타민 C인데 여기에 어떤 거요? 바이타민 12. 바이타민 12? 무슨 12요? 보내주던데요. 누가요?
진짜로요? 네. 주한 주변에다 적이군요. 주한이 주변에다 적이에요. 그러네요. 자, 잠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이타민 C가 이 이에노트랑 만나가지고는 어떤 거요? 응? 어떤 거요? 비타민 C를 네. 화학식으로도 적어주시는데요. 저 구조식이잖아. 이거 구조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화학식으로 적어달래요. 아, 탄소 뭐 이렇게요? 싫어요. 왜냐면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요. 그냥 이 상태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 자, 그래서 얘랑 반응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완성된 반응식에서 H 플러스가 관여한 화학양로 개수가 이때 A예요. 자, 그 다음 얘가 산화환원 반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어떤 X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H2O가 만들어지는데 걔 화학양론 개수는 B예요. 이때 A하고 B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시작! 이거 할 수 있으면 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이게 산화원원 반응식 맞추는 것 중에는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보여져요. PT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예, 피트 기출이에요. 네. 피트 기출이에요. 그럼 풀었는데. 예, 뭐라고요? 한번 풀었는데. 예.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네.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녀는 다 풀었죠. 했어요. 그렇죠. 다 있죠. 그렇죠. 어쩌다 그걸 다 봤어요? 이런 보고 심심해가지고. 심심해서 그걸 다 봤다고요? 보통 뭐 공부는 하기 싫은데 네.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아니, 이게 수업이 봤어요? 그냥 그렇게 볼만해요?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왜 볼만했어요? 수학보다 재밌었어요. 진짜로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네.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되게 대단하다. 자, 보자. 아유, 됐어. 아야. 저 용도가 뭐예요? 예? 연구라고요? 용도가 뭐예요? 용도요? 이거 스트레칭 하는 기계래요. 허리, 등 이렇게. 어떻게 잘은 모르겠는데요. 승인이가 가지고 왔어요. 내가 준 거야. 신기해. 좋아. 자, 봅시다. 좋아. 자, A 얼마고 B 얼마예요? H 위치가 저기 맞아요. 어? H 위치가 저기 맞아요. 예. 자, A 얼마고 B 얼마입니까? 자, A는 2. B는 2. 오, 대단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자, 한번 살펴봅시다. 짜잔, 지우고. 아이고, 이게 교재.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때 산화수법이라고 해서 그 한 번에 바로 맞추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완성을 할 때는 반쪽 반응식이 더 좋아요. 왜냐면 반쪽 반응식이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나중에 뭐 전기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 셀이나
아니면 전해전지, 그러니까 전기분해 이런 걸 분석할 때도 반쪽 반응식을 따로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쪽 반응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이때 여기에서 누가 산화가 되고 있느냐? 바로 봐 얘가 산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저 녀석을 한번 그려보면 자, 바이타민 C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여기 지금 이제 R이라고 한 건 어느 부분을 대신 쓴 거냐면 요 부분을 대신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알킬 그룹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바꿔 쓴 이유는 어차피 이 부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뭐 전기화학적으로 상관이 없거든요. 대충 저렇게 치환해서 쓰고 얘가 결국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이거로 바뀌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자, 그럼 이때 양쪽에 질량 보존을 생각해 봅시다. 무슨 보존? 질량 보존. 그러면 이때 왼쪽엔 있는데 오른쪽엔 없어진 원자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 봐. 얘죠. 저 두 개가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 H 플러스를 두 개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질량 보존이 맞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예요? 요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수소의 산화수가 일가겠죠? 왜냐하면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에 붙어 있으니까 수소의 산화수는 일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도 일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진 수소가 산화수가 일가인 수소니까 이때 이 수소도 이온가가 1 플러스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래야 지금 저기에서 뭐가 수소의 질량 보존을 맞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뭘 맞춰줘야 될까요? 바로 전하량 보존을 완성해야 되겠죠. 자, 왼쪽은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여기에 양이온이 생겼죠.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야 전기적인 중성이 완성이 되겠어요? 바로 전자가 더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전하량 보존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이게 산화 반쪽 반응식 끝난 거예요. 끝. 이게 다예요, 정말로. 다른 건 아무리 살펴봐도 더 이상 변한 게 없어요. 아까 이제 진혁이가 저기 요 분자를 이게 이 구조를 분자식으로 바꿔줘라라고 했는데 바꾸지 않아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다예요. 끝. 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때 산화환원 반응의 가장 핵심 증거가 뭐죠? 산화수. 그렇지. 산화환원 반응이 되는 건 항상 특정 원자의 산화수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산화환원 반응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 양쪽에서 산화수가 변했을 것 같은 원자가 누구예요? 산소. 바로 얘 두 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각각 탄소의 산화수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얼마예요?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얘 산화수 얼마예요? 플러스 1. 얘 산화수가 1가인 거 알겠어요? 1 플러스? 얘도 1가인 거 알겠어요? 자, 산화수 어떻게 따지냐면 전기음성도 큰 게 전자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요 탄소 입장에서 산소랑 결합하고 있을 때는 요 전자를 이 탄소가 획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탄소는 어디에 있는 전자만 획득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전자만 획득할 수 있죠. 규민규? 많이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민규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기원이 졌어요. 어?
뭐라고? 이런 거야. 그 스포츠 토토 이런 거 했어. 아 그래요? 아니 거기 있으면 그 승부 있지. 승부 있지. 아 그래요? 룰을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 나도. 민규죠? 네. 민규. 민규 하죠. 박민규. 어, 박 계세요. 네? 그분인데 아 박민규? 쌤. 박민규가 선생님이라고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선생님이에요? 네. 네. 어머 제 그려 연락하네요. 진짜로요? 네. 헷갈려. 헷갈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탄소는 산화수가 일가인 거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탄소의 산화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이가가 되겠죠. 얘도 이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왔다는 게 뭐냐면 탄소, 산화수 일가가 이가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떨어뜨려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산화반쪽 반응식에서 얘를 R자로 쓰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 탄소의 산화수가 일가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이가가 되거든. 그죠? 그럼 일가가 이가가 될 땐 전자를 몇 개만 내어 놓으면 돼요. 하나만 내어 놓으면 되지. 그런데 이런 일가탄소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이런 일가탄소가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럼 너도 두 개, 너도 두 개.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요. 두 번째, 이 환원 반쪽 반응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게요. 누구? NO2 마이너스. 자, NO2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그려봅시다. 시작. 자, 제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왜? 루이스 구조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요? 아니, 공명 구조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산화수를 따질 때는 공명 구조하고 무관해요. 공명 구조를 그리건 말건 산화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 세연이 다 그렸어요? 아, 고민 중이라고요? 그래요? 좋아. 좋아. 베인 왜 저기 현승이 괴롭히고 그래요? 잘하겠어요. 어? 잘하겠어요. 현승이 왜 잘하고 했다고요? 잘하겠어요. 자랑했다고요? 뭘요? 목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잘했다. 예? 뭘요? 베인 여자친구 생겼어요? 네?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건 반대예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요? 이게 때문에 더 없어요. 뭐야? 다 없다고요? 그럼 뭐 돌아서 그래? 웃겨. 웃겨. 현승이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그럼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있는 거죠. 여자친구 외관이 왜 그래? 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이거 빨개요. 그렇구나. 여자친구 있구나. 서윤이도 아는 여자예요? 혜정이도 아는 애예요? 어쩌면 혜정이도 아는 애예요? 될지도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아는 애예요? 같이 산다고요? 여자친구 진짜로요? 아니었어요. 현승이 결혼했어요? 진짜 그 사람 말하는 거였어요. 나 외관이 왜 이래 이래. 그 사람 미안하다. 또 나이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 미안하다. 현승이 결혼했어요? 아니. 그래요? 할 예정일 줄. 그거
내가 또 수업하는 반 중에 거기 그 어디지? 저 뭐야? 저 광주과학고가 있거든요. 광주과학고에 거기 졸업반에 커플이 있는데 지금 입시철이잖아요. 입시철인데 서류 심사하는데 둘 다 고대를 냈대요. 이 커플이. 근데 하나는 됐고 하나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는 그래갖고는 그 후배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이제 고대 시험 쳤는데 그래갖고 다른 후배들의 증언에 의하면 둘이서 독서실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더래요. 둘이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게 그 1차 발표겠죠. 이게 지금 이제 1차 발표겠지, 그렇지? 아직 입시 결정난 건 아니니까. 아니 그게 상상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둘이서 막 부둥켜 엉엉 울고 완전 얼마나 재밌어 보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네. 현승이도 울지 마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구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자 봅시다. 네.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유일한 목표가 있었다면 내가 고등학교 때 서울대 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패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네?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후배 동기 여자애들한테 다 대시했어요. 다 대시했어요. 그거는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여자애들이 나를 다 기피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여자친구 있다고 그러면 막 너무 부러워요. 내가 못한 걸 한 거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이 한 거. 그래요? 자, anyway. 자, 루이스 구조 그랬습니까? 민규 잘 보세요. 규민 아닌데? 이름 뭐였더라? 여기 없어요. 임규 민규. 박이 아니었구나. 임규 민규. 써놔야지. 볼펜 좀. 볼펜 여기 있다. 임규. 사실 가성 같은 거거든요. 가명. 그래요? 임규민. 본성. 큐민. 알겠습니다. 큐민이었구나. 큐민. 큐민. 네. 자, 어쨌건. 자, NO2 마이너스 누이스 구조를 그리면 요래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형식 전화를 따지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요. 그죠? 나머지는 중성. 그런데 이 녀석에 대해서 산화수를 따지면 자, 산화수는 어떻게 돼요? 요 산소 산화수 어떻게 돼요? 요 산소 산화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죠? 얘도 산화수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죠? 이때 여기에 있는 질소 산화수는 어떻게 돼요? 얘가 3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루이스 구조인데 저기에서 이제 산화수와 형식 전화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분포가 약간씩 달라지네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2 환원 반쪽 반응에 R자 반응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어쨌거나 환원이 돼야 되면 환원은 전자를 주는 거예요, 전자를 받는 거예요? 환원은 전자를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NO2-에서 이 산소는 환원할 수 있어요, 환원 안 돼요? 산소는 환원할 수 있어요, 환원 안 돼요? 얘는 환원이 불가하죠. 네. 맞아요? 왜? 옥텟. 이미 산화수가 2-로 옥텟을 이루고 있죠. 옥텟을 이룬 상태에서 전자를 더 받으면 옥텟을 초과해야 되니까 저 산소 2-는 절대로 뭘 할 수가 없다? 환원을 할 수가 없어요. 산소 2-는 산화는 가능하거든요. 산화는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는 환원이 일어나야 되니까 산소 2-가 환원이 되는 건 불가하죠. 그렇다면 누가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질소인데 질소의 산화수가 얼마? 3+라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 질소 3+가 지금 문제에서 몇 개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2개가 있다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 NO2-의 개수가 2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가 환원이 되는 건 전자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왜 2개여야 되냐면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일치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 반응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질소의 산화수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2+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질소 2+가 이게 바로 어디에 있는 걸 것이냐? 얘가 문제에서 X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저 질소 산화수가 2+인 상태일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사실은 뭐 경우의 수가 많을 수는 있지만 자, 세 번째는 질소 산화수가 2+인 가장 유명한 산화물은 바로 NO가 있을 수 있겠죠. 일산화질소. 자, 제 루이스 구조 그리면 제 루이스 구조 그리면 질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죠. 그러면서 독특하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독특하게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지 않죠. 홀전자가 있는 라디컬이 됩니다.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독특한 루이스 구조 중에 대표적인 녀석 바로 NO. 이때 산화수 산소가 2-이니까 질소의 산화수는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네 번째 환원 반응식을 한번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질소 3+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NO2-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 앞에 화학량으로는 개수는 2고요. 얘가 어쨌거나 전자 2개를 받아가지고 설라문에 2개의 질소산화수 2+가 되는 건데 질소산화수 2+가 NO 형태로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놈을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완성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 개수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산소가 있겠죠. 산소. 자, 그러면 여기는 산소가 몇 개 있어요? 총 4개가 있는데 여기는 산소가 2개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될까요? H2O를 2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원자가 또 있네요. 바로 누구예요? H+가 되겠어요. H+ 여기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H+를
4개를 더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환원 반응식을 완전히 완성시킨 거고요. 그러면 전체 반응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전체 반응은 여기에다가 앞에서 그려놓은 얘를 더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전자가 같은 개수의 전자가 소거되고 수소 개수하고 물 개수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A가 얼마다, B가 얼마다를 구할 수 있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래. 지금 몇 시죠? 3시 10분. 3시 10분이요? 네. 우리 몇 시 시작했는데요? 2시. 진짜로요? 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받으세요. 나이가 많은 거. 임규민. 야, 진짜